이번에는 기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촌 설계가 30, 40대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기촌에는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30, 4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진짜 날이 쌀쌀하고 이 바람도 지금 낮에 많이 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라지 않으면 꽃도 피려고 하고 꽃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감기 우선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대부터 은퇴 준비에 기농 기촌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주 은퇴에 나이 먹어서 하면 힘들다는 거겠죠.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은퇴 준비를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50부터는 조금 건강에 많은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50인데요. 사척에 지금 아프고 이래서 지금 물론 저도 농촌 기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벌써 50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없지 않아서 힘든 감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지금 한국은 기계화가 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힘으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3천만 원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죠. 하지만 살아갈 방법이 그렇게 삶이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농촌에 가서 여기에서 버는 것만큼 내가 매일 나가서 번다면 물론 2, 3천만 원을 벌 수 있겠죠. 2천만 원은. 하지만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명이 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하는 민족이라는 없다는 사실이고요. 살아가면서 비우고 인정할 줄 알고 소박하게 누린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운비놀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는 작게 점점 기묘를 작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운은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리고 비는요 비우고 점점 욕망을 비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은 놀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부지런히 일할 땐 또 일하고 봉사하고 취미를 가지는 생활,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작게 점점 규모를 작게 살고 또 은혜를 베풀고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살고 또 즐겁게 살면서 봉사도 하고 취미생활도 누려가는 이런 거를 이게 자운비놀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내가 할 줄을 알아야만이 이제 3천만 원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내가 농촌에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 수 있고 욕망도 버리고 해야만이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세대별 금융대책과 은퇴 이후 기촌준비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분이나 북한 사람들 보면요. 성격이 아주 급해요. 뭐를 해야 한다면 금방 해야 되고 가야 한다면 금방 떠나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30대 분들하고 40대, 50대 이렇게 은퇴 설계를 위해서 금융 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은퇴를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도 높은 부분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실패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는 지금 안정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만 이게 60대, 50대는 지금 안정성보다 더불어서 내가 조금씩 이게 알아나가야 되는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되고요. 70대는 조금 될수록이면 농촌에 기논에
기농농촌에 가지 않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기농기촌 종합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실습을 받고, 또 그 촌에 내려가서 내 마네킹에 딸기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에 있는 농장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살면서 몇 달 동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기농을 하고, 또 기농에 들어가서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농사에 대해서 어떤 데서 농사를 해야 되고, 또 인터넷을 비롯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팔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여러모로 진짜 기촌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몇 달러간에 옮기는 것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한 반년은 살아보고, 내가 어디에 지역에 갈 것인지, 또 만약에 그 지역에 간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실습을 하고, 내가 반년은 살아보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부부도 또 동의를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전문가들 통해서 내가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세대별 기촌 준비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0대는 기초교육을 받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기촌 전의 단계는 농립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원 원내 기농기촌 교육을 공모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고, 은퇴 후에 농사노천에서 부부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농촌 마을을 여행하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출전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내려가서 전통 테너 마을이라든지 마을이 크런티어와 농촌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40대부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동아리에 가입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농을 하는 기농농촌 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기농운동본부라든지 이렇게 많은 교육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40대에 맞는 방법을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 갈등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안전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사고의 대처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농교육, 기촌교육이 지나치게 농사법의 실습이나 항도집 짓는 강좌 등 돈 버는 교육에 전문하지 않고요. 좋지만 기본이 부족한 기술 중심 교육을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르익지 못한 이에서 칼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따져보니까 기농기촌 전 단계 교육이 전 지역 적응 후 기술 교육 형태로 교육제도 제안에 대해서 하겠는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50부터는요, 구체적인 기촌 지역을 설정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부인 혼자서 가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특히나 갈등 방지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고령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사람들과의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크게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미 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여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면 내일이면 이미 다 입소문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네가 작음으로써 해서 어떻게 해요? 소문이 인차 직설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것에 시내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 갔다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빈집이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빈집에 대해 내가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이제 운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정확한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거기 빚이 있다든지 또 이게 채권이 돼서 집이 빈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자동차들 이렇게 자동차들 흔히 손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도 없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왜냐면 나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 같은 것이 그렇게 적은 만큼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실어다 주고 실어다 오는 이런 친근감도 보여주어야 되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다 실천을 하면서 이제 농촌에 실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해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씩 다가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베풀어 가는 사람,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 실현도 할 수도 있고요.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지역도 많고 하니까 많이 배우고 가시는 것이 우선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기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하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